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가을바람, 쌀쌀한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좀 부는 계절이 왔습니다. 아직도 한낮은 많이 덥긴 합니다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시원한 바람들이 불어서 생활하는데 좀 더 쾌적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또 이어서 백신을 맞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서 479페이지인데 사실은 백신들을 그 예방 접종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물론 생각이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깊이 생각 안 해보고 많이 맞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앞에서도 그 코비드19 때문에도 사실은 백신으로 사망한 사람이 꽤 있는데 그게 이제 백신으로 인해서 사망이 됐다라고 인정된 케이스는 제 기억으로는 3건인가 2건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물론 이걸 뭐 안 맞자니 그렇고 맞자니 또 그렇고 뭐 이런 입장일 수 있는데 그건 각자가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제 저자는 479페이지에 백신을 맞지 않아야 하는 이유라고 제목을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뇌염, 뇌백질과 회백질부 모두를 침범하는 경화성 범뇌염. 이게 뭐 경련, 발작, 운동실조, 안구마비 이런 얘기인 거고요. 혈관, 신경 부종, 기관지 마비, 지방층염, 혈관염, 혈소판 감소증, 림프절 장애, 백혈구 증가증, 길랭 발해 증후군, 스티븐스 존스 증후군, 다형 홍반증, 건선, 청력 상실, 중이염, 망막염, 시신경염, 발진, 열, 현운, 두통, 자폐증, 학습장애, 크론시병, 베체트병, 소아형 당뇨병, 전신 홍방성 낭창, 다발성 경화증, 류마티스성 관절염, 사망. 이 모든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백신이다. 네. 이 지금 뭐 무슨 병인지도 모르시겠죠. 이 많은 것들을 부작용이라는 거죠. 백신의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적거나 희박하다는 이유가 백신을 맞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이거 맞아서 부작용 큰 문제가 안 생기면 맞아도 되는 거냐는 거죠. 낮은 확률에 당첨된다는 것이 백신을 맞는 당사자에게는 일생 동안 감수해야 하는 장기의 기능 상실일 수도 있고 사망이나 죽음과 다름없는 의식장애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도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코비드 백신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뭐 아주 건강했던 분들이 백신을 맞은 이후에 느닷없이 사망을 했었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게 이제 그 백신 때문이다라는 걸 연결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백신을 맞지 마라. 뭐 당장 이제 겨울바람 불기 시작하면 또 이제 독감 예방 백신을 또 맞으라고 또 대대적인 홍보가 나올 건데 각자의 선택이긴 하지만 어떤 백신이든지 간에 부작용은 있다라는 거죠.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이제 독감 백신 같은 경우도 예측을 하는 겁니다. 몇 년도에 이렇게 몇 년 패턴으로 A형이 왔더라, B형이 왔더라, C형이 왔더라, D형이 왔더라. 그래서 그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백신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예측을 해보니까 C형이 백신이 그러니까 독감이 유행할 확률이 있다 그러면 C형에 대한 백신을 만듭니다. 근데 그건 과거의 수치일 뿐인 거죠. 예를 들어 C형을 만들어서 맞았는데 B형이 오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서 읽어드렸던 이 많은 부작용들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480페이지에 이제 백신을 맞지 않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제 백신 접종은 장기 이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백신은 인체에 유입돼서는 안 되는 독이다.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생백신도 있고 사백신도 있고 코비드 같은 경우는 mRNA 방식의 새로운 백신이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부러 내가 그거를 뭐 면역력을 약간 기르자고 뭐 길러지는지 어쩐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어, 그런 균들을 일부러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가? 이론적으로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미리 내 면역 체계가 검증을 해서 테스트를 받아봐서 들어오면 뭐 방어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긴 하지만 과연 우리가 맞는 백신과 자연계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백신이 같은 종류의 균이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의 이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백신 첨가제들은 대부분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이거나 독극물로 알려진 것들이다. 이들 물질은 백신에 들어있는 미생물을 불활성화 상태로 유지하거나 유통 중 변질을 막고 백신의 세균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백신 제조 시 첨가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나왔지만 유통 중에 변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첨가되는 것들이 되게 많죠. 뭐 방부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친절하게 484페이지에 백신 제조 시 백신 앰플 속에 들어가는 첨가제들, 그래서 첫 번째 알루미늄, 두 번째 포르말데히드, 세 번째 네오마이신, 네 번째 페놀, 다섯 번째 스트랩토마이신, 여섯 번째 티메로살, 뭐 이렇게 하는데 알루미늄이야 뭐 여러 정말 위험한 중금속이죠.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뇌 손상, 치매, 마비 증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물질이다. 알루미늄은 DTP, DT-AP, B형 간염 백신에 사용된다. 포름알데하이드, 방부 처리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진 이 물질은 살충제나 살찐균제로 쓰이기도 하는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다. 미생물을 불활성화시키기 위해 백신에 들어간다. 네오마이신, 이 항생제는 백신 배지에서 세균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첨가된다. 신장 독성, 근신경 차단의 부작용이 있으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 MMR이나 소아마비 백신에 들어있다. 네 번째 페놀, 염료, 살충제, 보존제, 살균제로 사용되며 강한 독성이 있다. 다섯 번째 스트랩토마이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항생제로 소아마비 백신에 들어있다. 여섯 번째 티메로살, 백신 보존제로 사용되는 수은 화합물로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 자폐증,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 중금속으로 지목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수은 화합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왕들을 독살할 때 뭘 썼어요? 음식물에 살살 수은을 타갖고 죽였죠.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되게 무섭잖아요. 신생아에게 투여되는 B형 간염 백신 안에는 12.5 마이크로그램의 수은이 들어있다. 이 양은 체중 1g당 하루 허용치는 0.1 마이크로그램의 125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3kg 정도의 신생아가 간염 백신을 맞는 날에는 하루 허용치의 40배가 넘는 수은이 혈류를 타고 몸속에 대량으로 들어오는 셈이다. 그런데 이 간염 백신 태어난 지 3일 만에 맞죠. 아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겁니다. 다시 간염 백신은 6개월 사이에 2회 추가 접종을 하게 되어 있어서 4차례 수은함유 HIV 백신과 4차례 수은함유 DTP를 접종하게 되어 생후 18개월이 되면 평균 135.5 마이크로그램의 수은이 아이의 몸속에 주입된다. 이 데이터는 미국의 경우로 말한 것으로 각 나라마다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수은 유입량에 차이가 있다. 수은은 신경을 마비시켜서 죽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수은 그럼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뭐 온도계 올라가면 빨간 눈금 오락내락 하는 게 수은인데 그건 아주 우리 신경을 마비시킵니다. 체외로 제거되지 못한 수은은 뇌로 유입되어 신경세포에 손상을 입히게 되는데 정확히 자폐증과 연관된 뇌 부위인 손의 편도 해마에 손상을 준다. 이거를 이렇게 많은 양을 맞는데 이거를 뭐 태어난 지 3일 만에 막 접종시키고 하는 거죠. 백신을 맞지 않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 백신과 해열 진통제는 자가면역증을 일으키는 삼각파도다. 자가면역질환 요즘 심각하죠. 먹거리 때문이도 있지만 이런 이유도 상당히 많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신을 맞지 말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 백신은 뇌신경염과 자폐증의 원인이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첨가제들 때문에. 바이러스가 인체를 공격하기에 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전술은 뇌신경계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이다. 따라서 바이러스는 가장 경제적으로 자신의 미션을 수행하기에 신경계를 공격 목표로 잡는다. 소아마비 백신이 도리어 소아마비를 일으키기 때문에 소아마비 백신을 맞은 아이에게서만 소아마비가 발생한다. 이거는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493페이지에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사스, 조류 독감, 홍역, 소아마비, 이하선염, 풍진 등 모든 감염 질환에 감기 자연 치유법을 적용하면 각 미생물들은 인체를 감염시키고 후 자신들의 이미 예정된 증상을 나타내놓고는 스스로 물러난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인체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면역력을 보상받게 된다. 노력과 인내, 고통 없이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없다. 백신 접종은 인간이 태어나 육체적, 정신적인 모든 면에서 이루어내야 할 대전제인 진화에 정확히 역행하는 방법이다. 이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494페이지에 뇌신경계가 이들에 노출되어 신경계의 기능이 다운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불과 하루나 이틀 사이에 뇌신경염이 발생하게 되고 뇌신경계의 손상 범위에 따라 기능 손실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근육을 통제하는 뇌기능이 소실되면 소아마비나 뇌성마비가 나타나게 되고 인식기능 전반이 손상되면 본능을 제어하거나 아무런 인성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며 생명유지에 직접 관련된 뇌기능이 손상되면 돌연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아직도 그 아이들 돌연사 증후군 원인을 못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자폐증은 뇌기능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중의 하나로 심리적 혼란, 의사소통 장애, 이상감각, 인식장애, 비정상적 행동 등으로 사회생활을 수용하기 힘든 상태를 말한다. 잘 아시잖아요. 자폐가 어떤 증상들인지. 독립기관에서 행한 연구에 따르면 독립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어떤 백신 제조 회사들한테 돈을 받고 연구를 한 것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자체 비용을 들여서 행한 연구 그 기관들을 독립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독립기관에서 행한 연구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아이들은 백신에 노출되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자폐증은 8배, 학습장애는 14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건 연구 결과니까. 예. 496페이지에 이제 백신을 맞지 않아야 하는 5번째 이유, 백신은 돌연사의 원인이다. 약간 중복되긴 하지만 이제 하나하나 풀어주는 거죠. 100일의 백신이 아기의 호흡 중추 혹은 호흡근을 마비시킨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음에도 아직 아기의 돌연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현대의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식적으로 결코 돌연사가 백신 접종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접종 직후 급성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은 전쟁터에 서 있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며 자가면역질환, 과동증, 학습장애, 자폐증, 폭력범죄의 증가 등 다양한 백신의 만성 부작용은 많은 이의 어깨를 평생 움츠러들게 만들어 놓는 일이다. 또한 백신 접종으로 자연감염에 따른 점진적인 면역학습 기회가 박탈된 면역계는 과긴장, 과활성화, 부적절한 면역 반응을 나타내게 되고 효율적인 면역 반응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과긴장, 과활성화, 부적절한 면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자가면역 질환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거를 너무 편리하게 자꾸 편리한 생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너무 당연시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참 강의할 때 대학원에서도 그랬었지만, 한 반에 아이가, 20명씩 해갖고 6반, 120명, 한 학년이 120명이라 잡고, 그럼 6학년까지 해서 700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학교에. 그럼 700명의 아이들 중에 699명이 백신을 맞고 1명이 백신을 안 맞았어요. 그럼 설령 그 병이 돌았다 하더라도 백신 맞으면 항체가 형성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결국은 안 맞은 그 아이만 걸리면 되는 문제 아니에요. 나머지는 항체가 형성됐는데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단계적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교생이 다 맞고 우리 아이만 안 맞았단 말이에요. 내 아이 하나만 안 맞았고. 그럼 그 병이 온다 하더라도 전교생들은 항체가 형성됐는데 뭔 걱정을 그렇게 고민하고 안 맞으면 꼭 무슨 그 아이 때문에 전체 학교 학생들이 꼭 그 병에 다 걸릴 것처럼. 그래서 다른 아이들 다 맞았지 않습니까? 뭐가 도대체 문제라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에 맞으면 안 되는 이유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499페이지는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또 이제 쭉 나열을 합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주적은 환경공해와 약물공해, 음식공해, 그리고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활성산소인 것이다.
이 저자가 주장하는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501페이지에 백신이 필요 없는 이유, 유익균과 유해균의 대처라는 이제 장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된 책인데 이런 많은 상식들과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맨손을 빨도록 내버려 두고 바닥에 떨어진 과일을 집어먹어도 못 본 척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방 백신 접종인 것이다. 뭐 3초 안에 집어먹으면 괜찮아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뭐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유익균과 유해균 간의 세력 판도의 변화가 면역계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훌륭한 시뮬레이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면에서 유해균은 필요선과 필요악의 중간 존재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나쁜 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은 중간균들이 너무 많습니다. 백신이 필요 없는 두 번째 이유는 M세포의 존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GALT는 파이어판이라고 불리는 집합 임파 소절, 그러니까 소장 끝부분에 있는데 면역계가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모여 이루어져 있다. 파이어판은 임파구나 항체를 생산하는 면역 반응 과정의 첫 출발점이 유해물질 인식 단계에 관여한다. 파이어판은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을 포함하여 장을 통과하는 모든 물질을 검색하여 외부 물질의 출입에 관한 정보를 면역계에 끊임없이 전달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면역계는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임파구와 항체를 만드는 실전 대비 훈련을 한다. 소장에 있는 파이어판을 덮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M세포다. 표면에 작은 주름이 잡혀 있어서 마이크로폴드라고 하는, 그래서 M세포라고 명명된 이 세포는 표면이 파리를 잡는 끈끈이처럼 되어 있어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접촉하면 이들을 생포하여 M세포로 바로 아래 대기하고 있던 임파구와 수상세포에 인계한다. 그래서 항체를 형성시킨다는 얘기죠. 유산균으로 유해균을 억제하여 면역계가 일정 수준의 방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유산균이 편히 살 수 있는 터전인 섬유소와 그 먹이는 올리고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다량의 야채와 과일의 섭취가 그래서 기묘한 것이다. 정말로 식단 때문에 무지하게 피해를 보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또 약해도 사실은 약의 해로움도 만만치 않거든요. 백신이 필요 없는 이유 세 번째, 감기 치유법이 전염병 치유법이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요소들을 일방적으로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의학의 편협성이 우리의 건강이 진화하고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무수히 제한하여 왔음을 인식하고 그릇된 고정관념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 그렇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508페이지에 필요 없는 이유 네 번째, 당 영양소. 당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면역 감시 기능의 책임자인 NK 세포의 활동성을 강화하여 미생물이 감염 확산을 막아준다. NK 세포는 단백질을 촉수로 사용, 표적 세포가 세포 표면에 전시해 놓은 MHC라는 당 단백질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여 PR을 구분한다. 단백질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백신이 필요 없는 이유, 백신 속 미생물은 미생물계의 전권 위임 대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백신이든 생백신이든 넣어놓는다는 게 그게 뭐 전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죠. 그게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백신으로 면역 기능을 서둘러 급조하려 든 것이 오히려 면역력의 점진적인 완성을 방해하여 앞으로 닥칠 미생물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인체가 노출되도록 조장하여 놓고 말았다. 면역력은 태어나면서 자연 감염이란 과정을 거치며 어떤 종류의 미생물에도 대항하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점진적인 발전과 확고함이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또 6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해드렸는데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백신이나 이런 얘기들 때문에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런 환절기 때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